부모라면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입니다. 저는 외교관으로 30여 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만큼 국내 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 가운데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아들이 결혼하겠다며 예비 신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자마자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품행은 방정맞고 사람을 대하는 게 영 아닌 모습을 보면서 황당했고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녀석은 답답하게도 자신의 예비 신부에 대해 아직은 잘 모르니 믿고 지켜봐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모로서 답답합니다.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오늘 여러분께 따뜻한 행운이 찾아갑니다.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수정은 창가에 앉아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61년의 세월이 묻어나는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품위가 넘쳤죠. 외교부 통역사로 일했던 지난 시절, 그녀는 세계 곳곳의 정상회담과 국제회의에서 말을 통역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나는 경력을 접은 이유는 단 하나, 아들 도윤 때문이었죠. 내가 외교관 생활을 접은 이유는 아들 하나 때문이었다. 정수정은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33년 전 그녀는 외교부에서 가장 촉망받는 통역사였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이혼을 겪게 되었고 어린 아들 도윤과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해외 출장이 잦고 밤낮 없이 이어지는 회의와 만남으로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었죠. 주변에서는 아이는 친정에 맡기고 경력을 이어가라고 권했지만 정수정은 고민 끝에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빛나는 외교관 경력보다 아들이 더 소중했기 때문이었죠. 결국 그녀는 35년간의 외교관 생활을 마무리하고 아들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강의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정수정은 단 한순간도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도착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정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아들 도윤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33세 중견 건설회사에서 해외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로 성장한 도윤은 어머니의 자랑이었습니다. 성실하고 바른 생활을 하는 아들, 어머니를 위해 늘 최선을 다하는 효자였죠. 들어와, 차 마실래? 정수정은 부엌으로 향했지만 도윤이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사람을 데려왔어요. 정수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윤의 뒤에서 한 여성이 나타났죠. 길고 곱슬거리는 머리카락, 도도한 눈매, 그리고 완벽한 메이크업. 세련된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패션 잡지에서 막 튀어나온 듯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한서윤이라고 합니다. 도윤 오빠랑 교제 중이에요. 부드럽고 우아한 목소리였습니다. 정수정은 순간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제껏 도윤이 여자친구를 데려온 적은 몇 번 없었죠. 그것도 이렇게 세련된 여성은 처음이었습니다. 어서 와요. 앉으세요. 정수정은 차분하게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오랜 외교 생활 덕분에 첫인상에 동요하지 않는 법을 배웠죠.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고 도윤이 약간 긴장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저희 결혼하려고요. 정수정은 차를 마시다 잠시 멈췄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죠. 하지만 외교관 생활에서 단련된 그녀의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만났니? 6개월이요. 짧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는 서로에 대해 확신해요.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정수정은 서윤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완벽하게 정돈된 외모, 자신감 넘치는 태도, 그리고 도윤을 바라보는 눈빛까지 첫인상은 근사했습니다. 어머님, 도윤 오빠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제가 만난 남자들 중 가장 성실하고 따뜻해요. 서윤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아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서윤 씨는 무슨 일을 하나요? 저는 패션 스타트업 CEO예요. 제 아버지가 투자사를 운영하셔서 그쪽 인맥으로 사업을 시작했죠. 서윤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CEO라니 젊은 나이에 대단하다고 정수정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통역사로 일하며 키운 예리한 감각이 약간의 의구심을 품게 했죠. 뭔가 과장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윤 씨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아버지는 싱가포르에서 투자사를 경영하세요. 어머니는 갤러리를 운영하시고요. 둘 다 너무 바빠서 한국에 자주 오지는 못하세요. 서윤이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수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를 홀짝였습니다. 싱가포르. 그곳에서 일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결혼 준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정수정이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엄마 허락을 먼저 받고 싶었거든요.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서윤이 갑자기 밝은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결혼 준비는 제가 다 할게요. 오빠는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예물도 제가 준비할게요. 정수정은 순간 서윤의 눈빛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아주 미묘한 것이었죠. 과거 외교 무대에서 수많은 거짓말을 통역했던 그녀는 진실과 가식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혹시 자신이 지나치게 의심하는 것일까?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일까? 그래요. 앞으로 천천히 알아가면 되겠네요. 정수정은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경계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35년간의 외교부 생활이 그녀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바로 표면 아래에 숨겨진 진실을 발견하는 법이었죠. 그리고 정수정은 서윤에게서 뭔가 숨겨진 이야기를 느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도윤 오빠를 정말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서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수정도 따라 웃었지만 그녀의 미소 뒤에는 이미 단단한 경계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난 모든 진실을 파헤칠 수 있어. 마이너스. 일주일 후 정수정의 아파트 거실에서 세 사람이 다시 모였습니다. 서윤은 고급스러운 블라우스와 타이트한 스커트 차림으로 나타났죠. 도윤은 곁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수정은 차분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언제로 생각하고 있어요? 정수정이 물었습니다. 그동안 서윤에 대해 조금씩 알아보려 했지만 싱가포르의 옛 동료들에게 연락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맴돌았죠. 가을이 좋을 것 같아요. 9월 초쯤이면 날씨도 좋고. 도윤이 말했습니다. 서윤은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9월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 사실 오늘은 예물 이야기를 하러 왔어요. 서윤이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수정은 표정을 읽기 어려운 미소로 응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소는 가장 안전한 방패였죠. 예물은 제가 해드릴게요, 어머님. 서윤의 말에 정수정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처음 만날 때도 같은 말을 했었는데 갑자기 왜 또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집안은 어머니가 아들 예물을 준비하는 전통이 있어요. 정수정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당황한 듯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전통은 들어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어머니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 요즘은 신부 측에서 준비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제 집안처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요. 서윤이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딘지 계산적인 무언가가 있었죠. 정수정은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국제협상 테이블에서 이런 눈빛을 수없이 봐왔으니까요. 뭔가를 얻으려는 사람들의 눈빛. 전통이 중요하죠. 하지만 서윤 씨 생각도 이해해요. 함께 의논해 볼까요? 정수정이 중재자처럼 말했습니다. 오랜 외교관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최선의 전략은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함께 시계를 보러 가는 건 어떨까요? 어머님의 안목으로 고르되 저희가 선물하는 방식으로요. 서윤이 제안했습니다. 정수정은 그녀의 제안에 숨겨진 의도를 감지했습니다. 시계 가격을 알아내려는 시도였죠. 하지만 정수정은 이런 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제가 아는 좋은 시계 매장이 있어요. 호텔 VIP 컬렉션 매장이죠. 거기 가보는 건 어떨까요? 정수정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VIP 컬렉션 매장이라는 단어에 서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드러난 탐욕을 정수정은 놓치지 않았죠. 와, 좋은 생각이에요. 언제 갈까요? 서윤이 너무도 빠르게 동의했습니다. 도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여자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는 이 대화 속에 숨겨진 의미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죠. 이번 주말은 어때요? 토요일 오후? 정수정이 제안했습니다. 서윤은 기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해요. 그럼 토요일 오후에 만나요. 어머님의 안목으로 좋은 시계를 골라주시면 좋겠어요. 서윤이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은근슬쩍 중요한 질문을 던졌죠. 그런데 어머님, 보통 예물 시계는 어느 정도 가격대가 적당할까요? 저희가 미리 예산을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서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질문의 의도는 명백했습니다. 정수정은 미소를 잃지 않으며 대답했습니다.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하죠. 우리 함께 가서 좋은 것을 골라봐요. 정수정의 대답에 서윤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예산을 알아내려던 시도가 실패한 것이죠. 하지만 서윤은 곧 다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맞아요. 마음이 중요하죠. 토요일이 정말 기대돼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정수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곧 알게 될 거야. 오랜 외교관 생활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사람의 진짜 모습은 돈과 권력 앞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었죠. 호텔 VIP 컬렉션 매장은 서윤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에 완벽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기대하세요.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정수정은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냉정한 관찰자의 것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외교관의 직감이 이제 엄마의 본능과 만나 예리한 칼날이 되어 있었죠. 정수정은 눈치챘지만 말없이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때가 왔을 때 진실은 항상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일주일 후 정수정의 아파트 거실에서 세 사람이 다시 모였습니다. 서윤은 고급스러운 블라우스와 타이트한 스커트 차림으로 나타났죠. 도윤은 곁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수정은 차분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언제로 생각하고 있어요? 정수정이 물었습니다.
그동안 서윤에 대해 조금씩 알아보려 했지만 싱가포르의 옛 동료들에게 연락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맴돌았죠. 가을이 좋을 것 같아요. 9월 초쯤이면 날씨도 좋고, 도윤이 말했습니다. 서윤은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9월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 사실 오늘은 예물 이야기를 하러 왔어요. 서윤이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수정은 표정을 읽기 어려운 미소로 응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소는 가장 안전한 방패였죠. 예물은 제가 해드릴게요, 어머님. 서윤의 말에 정수정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처음 만날 때도 같은 말을 했었는데 갑자기 왜 또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집안은 어머니가 아들 예물을 준비하는 전통이 있어요. 정수정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당황한 듯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전통은 들어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어머니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 요즘은 신부 측에서 준비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제 집안처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요. 서윤이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딘지 계산적인 무언가가 있었죠. 정수정은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국제협상 테이블에서 이런 눈빛을 수없이 봐왔으니까요. 뭔가를 얻으려는 사람들의 눈빛. 전통이 중요하죠. 하지만 서윤 씨 생각도 이해해요. 함께 의논해 볼까요? 정수정이 중재자처럼 말했습니다. 오랜 외교관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최선의 전략은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함께 시계를 보러 가는 건 어떨까요? 어머님의 안목으로 고르되 저희가 선물하는 방식으로요. 서윤이 제안했습니다. 정수정은 그녀의 제안에 숨겨진 의도를 감지했습니다. 시계 가격을 알아내려는 시도였죠. 하지만 정수정은 이런 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제가 아는 좋은 시계 매장이 있어요. 호텔 VIP 컬렉션 매장이죠. 거기 가보는 건 어떨까요? 정수정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VIP 컬렉션 매장이라는 단어에 서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드러난 탐욕을 정수정은 놓치지 않았죠. 와, 좋은 생각이에요. 언제 갈까요? 서윤이 너무도 빠르게 동의했습니다. 도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여자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는 이 대화 속에 숨겨진 의미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죠. 이번 주말은 어때요? 토요일 오후? 정수정이 제안했습니다. 서윤은 기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해요. 그럼 토요일 오후에 만나요. 어머님의 안목으로 좋은 시계를 골라주시면 좋겠어요. 서윤이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은근슬쩍 중요한 질문을 던졌죠. 그런데 어머님, 보통 예물 시계는 어느 정도 가격대가 적당할까요? 저희가 미리 예산을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서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질문의 의도는 명백했습니다. 정수정은 미소를 잃지 않으며 대답했습니다.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하죠. 우리 함께 가서 좋은 것을 골라봐요. 정수정의 대답에 서윤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예산을 알아내려던 시도가 실패한 것이죠. 하지만 서윤은 곧 다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맞아요. 마음이 중요하죠. 토요일이 정말 기대돼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정수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곧 알게 될 거야. 오랜 외교관 생활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사람의 진짜 모습은 돈과 권력 앞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었죠.
호텔 VIP 컬렉션 매장은 서윤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에 완벽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기대하세요.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정수정은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냉정한 관찰자의 것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외교관의 직감이 이제 엄마의 본능과 만나 예리한 칼날이 되어 있었죠. 정수정은 눈치챘지만 말없이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때가 왔을 때 진실은 항상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토요일 오후 햇살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눈부신 빛을 만들어냈습니다. 호텔 VIP 시계 컬렉션 매장의 입구는 마치 별세계로 통하는 문처럼 웅장했습니다. 정수정은 매장 앞에서 도윤과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죠. 외교부 시절 이곳에서 국빈 선물을 고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서윤의 목소리에 정수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윤은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히 박힌 가방, 굽 높은 구두, 그리고 화려한 액세서리까지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장식품 같았죠. 도윤은 그저 단정한 셔츠에 깔끔한 정장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니, 방금 도착했어요. 정수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서윤은 매장을 올려다보며 흥분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와, 여기 진짜 고급스럽네요. 역시 어머님의 안목은 다르시네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정수정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교관 시절 단련된 감정 조절 능력이 이럴 때 빛을 발했죠. 들어가 볼까요? 세 사람은 매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실내는 고급스러운 우드 패널과 크리스탈 샹들리에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공간 곳곳에 유리 진열장이 있었고 그 안에는 세계적인 명품 시계들이 빛나고 있었죠. 매장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예물용 시계를 보러 왔습니다. 직원은 미소 지으며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예물로 인기 있는 컬렉션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서윤은 눈을 반짝이며 진열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러 브랜드의 시계가 진열되어 있었죠. 파텍 필립, 롤렉스, 까르띠에, 오메가 등 세계적인 명품 시계들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시나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갸웃하며 생각에 잠겼을 때 서윤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클래식한 스타일이면서도 눈에 확 띄는 걸로요. 역시 시계는 파텍 필립이 최고죠. 정수정은 서윤의 말을 듣고 미세하게 눈썹을 올렸습니다. 서윤의 눈빛에서 욕망이 번뜩이는 것을 놓치지 않았죠. 직원은 친절하게 진열장에서 몇 개의 파텍 필립 시계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델은 칼라트라바 라인으로 클래식함과 우아함을 동시에 갖춘 제품입니다. 이 정도면 평생 소장할 수 있는 가치가 있죠. 직원의 설명에 도윤은 관심 있게 시계를 살펴봤습니다. 그때 서윤이 가격표를 힐끗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정도는 기본이죠. 더 특별한 건 없나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탐욕적인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수정은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외교 무대에서 수없이 보아온 욕망의 얼굴이었죠. 돈, 권력, 명예를 갈구하는 얼굴. 직원은 다른 진열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고가의 모델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이쪽은 좀 더 희귀한 컬렉션입니다. 한정판 모델들이죠. 서윤의 눈이 더욱 반짝였습니다. 도윤은 오히려 부담스러운 표정이었죠. 그는 다른 진열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기 까르띠에 시계도 괜찮아 보이는데 저것도 볼까? 도윤의 말에 서윤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패스트푸드를 주문한 것처럼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죠. 까르띠에? 그건 대학생들이나 차는 거죠. 우리는 좀 더 수준 있는 걸로 봐야지. 서윤의 목소리에는 가볍게 비웃는 듯한 어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당황한 듯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수정은 눈길 하나 움직이지 않고 서윤을 관찰했죠. 드디어 그녀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 씨, 까르띠에도 훌륭한 브랜드예요. 제가 외교부에서 일할 때도 많은 국빈들이 선호했던 브랜드죠. 정수정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아, 그럼요. 물론 훌륭하죠. 하지만 우리 도윤 오빠는 더 특별한 걸 가질 자격이 있잖아요. 직원은 상황을 눈치채고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이쪽 컬렉션도 한번 보시겠어요? 오메가의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도윤이 관심을 보이며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괜찮은데? 디자인도 심플하고 클래식한 느낌이 좋은데. 도윤의 말에 서윤은 시계를 힐끗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빠, 이건 좀 없어 보이잖아요. 저기 롤렉스 골드 모델이나 파텍 필립이 훨씬 좋아 보일 텐데. 도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수정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가고 있었죠. 이건 어떠세요? 롤렉스 데이토나 골드 모델입니다. 매우 인기 있는 제품이죠. 직원이 화려한 골드 시계를 내밀었습니다. 서윤의 눈이 반짝였죠. 와, 이건 정말 좋네요. 오빠한테 딱 어울릴 것 같아요. 서윤은 도윤의 손목에 시계를 대보았습니다. 화려한 골드 시계는 도윤의 수수한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지만 서윤은 끊임없이 칭찬했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이게 바로 오빠에게 어울리는 시계야. 정수정은 조용히 아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도윤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불편해 보였죠. 마치 자신의 취향이 아닌 옷을 입은 사람처럼 어색했습니다.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서윤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직원이 가격을 말하자 서윤의 눈이 더욱 반짝였습니다. 비싸면 비쌀수록 더 좋아하는 듯 했죠. 괜찮네요. 이 정도는 기본이죠. 서윤은 마치 자신이 구매자인 것처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수정은 그녀의 눈빛에서 계산하는 듯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서윤은 도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오빠, 이거 정말 마음에 들어요. 어머님 안목으로도 괜찮으시죠? 정수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계 자체보다 서윤의 행동에 더 관심이 있었죠. 갑자기 도윤이 다른 진열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 시계도 괜찮아 보이는데. 도윤이 가리킨 시계는 좀 더 심플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서윤의 표정이 순간 굳었죠. 그건 너무 심심해 보여요. 오빠는 더 눈에 띄는 걸 해야지. 도윤은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수정은 이제 모든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서윤은 시계를 고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과시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죠.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장식품. 괜찮아요. 다양한 스타일을 살펴보는 것도 좋지. 정수정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거의 투명할 정도로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았죠. 어머님 역시 안목이 다르세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첫 번째 파텍 필립이나 방금 본 롤렉스가 훨씬 더 특별해 보였어요. 서윤의 말에 정수정은 단지 미소로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서윤의 진짜 모습이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었죠. 돈과 과실을 향한 탐욕, 그리고 그것을 위해 도윤을 이용하려는 계산적인 모습까지. 시계 매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그림자처럼 서윤의 진짜 모습도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정수정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아니다 싶다. 이 여자는 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매장 내부는 점점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오후 고급 시계를 둘러보러 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죠. 직원은 계속해서 다양한 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도윤은 서윤이 추천한 골드 롤렉스를 손목에 차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묻어났죠. 어때요, 오빠? 정말 멋있지 않아요? 서윤이 도윤의 팔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도윤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진심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괜찮은데, 좀 무거운 것 같아. 도윤의 솔직한 반응에 서윤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정수정은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오랜 외교관 생활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는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말보다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건 적응하면 돼요. 그보다 이 시계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세요? 일반인들은 2년 이상 대기해야 살 수 있는 모델이라고요. 서윤의 말에 도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시계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였죠. 하지만 서윤에게는 이 시계가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닌 지위와 가치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다른 것도 볼까? 도윤이 시계를 내려놓고 다른 진열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다른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나이가 좀 더 많은 경험이 풍부해 보이는 직원이었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새로운 직원의 등장에 서윤은 기존 직원을 힐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아, 네. 사실 좀 더 전문적인 설명을 듣고 싶었거든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거만함이 묻어났습니다. 기존 직원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전문가다운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이쪽 모델에 관심 있으신가요? 기존 직원이 다시 한번 질문했습니다. 그때 서윤이 갑자기 냉랭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딴 사람 불러주세요. 나 이 브랜드 VIP인데 이딴 응대 안 받아요. 서윤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매장 내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도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고 정수정은 눈을 깜빡이지도 않은 채 서윤을 관찰했습니다. 기존 직원은 전문가다운 태도를 잃지 않고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이 자리를 비우자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 직원분이 잘못한 거라도 있어? 서윤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오빠, 이런 데서는 좀 까다롭게 굴어야 제대로 대접받아요. 내가 싱가포르랑 홍콩에서 쇼핑할 때도 항상 그랬어요. 정수정은 서윤의 말을 들으며 내심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세계 각국의 VIP들을 상대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품위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새 직원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매우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장 매니저 김재현입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서윤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매니저를 향해 완전히 다른 태도로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브랜드 제품을 여러 개 소장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남자친구 예물용으로 특별한 걸 찾고 있어요. 매니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물이라면 더욱 특별한 컬렉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매니저가 안내하는 대로 세 사람은 매장 안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더욱 고급스러운 시계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서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역시 매니저님은 다르시네요. 이런 컬렉션이 있는지 몰랐어요. 서윤이 매니저에게 아첨하듯 말했습니다. 정수정은 이 모든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이중적인 태도,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모습이 너무도 분명하게 보였죠. 매니저가 여러 시계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한 시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거 디자인이 심플해서 좋네요. 매일 차도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도윤이 고른 시계는 고급스러우면서도 실용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미간을 찌푸렸죠. 오빠 예물은 실용성보다는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는 매니저에게 다른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저 다이아몬드 세팅된 모델은 어떤가요? 더 비싸고 화려한 모델을 가리키는 서윤을 보며 정수정은 조용히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그때 서윤이 갑자기 정수정을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떤 게 좋으세요? 아, 그런데 요즘 어머님 세대분들은 이런 감각 모르실 수도 있죠. 젊은 사람들 취향이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서윤의 말에 도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매니저도 잠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정수정은 아무 말 없이 서윤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분노보다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외교관 생활 35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이런 식으로 자신을 비하하는 예비 며느리는 처음이었죠. 서윤 씨, 정수정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한마디와 시선만으로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외교 무대에서 단련된 정수정의 위엄이 순간 매장 전체를 압도했죠. 도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서윤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넘기려 했습니다. 농담이에요, 어머님. 오히려 어머님의 클래식한 안목이 더 믿음직하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수정의 마음속에서는 모든 판단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죠. 아마도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서윤의 모습에 당황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수정은 다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 씨, 난 35년간 세계 정상들과 함께 일해온 사람이에요. 그들에게서 배운 게 있다면 진짜 품위는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거죠. 정수정의 말에 매장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하지만 정수정의 눈빛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정수정은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충분히 봤어. 내 아들을 이런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어. 그날 저녁 정수정은 조용한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죠. 오늘 매장에서 있었던 일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윤의 고압적인 태도, 직원을 대하는 모습, 그리고 자신을 향한 비하 발언까지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진짜 성격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정수정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퇴직했지만 그녀에게는 여전히 외교부 시절 쌓은 인맥이 있었죠. 한서윤이 말했던 싱가포르 투자사. 그 이야기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아버지가 싱가포르에서 투자사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정수정은 싱가포르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고 그곳의 주요 기업들을 꽤 잘 알고 있었죠.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내 페이지를 넘기며 옛 동료들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눈에 익은 이름을 발견했죠. 박정민, 외교부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로 현재 싱가포르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정수정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일로 공적인 인맥을 이용하는 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아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들었죠. 정민 씨? 나 정수정이에요. 전화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정 선배, 오랜만이에요. 싱가포르는 다시 안 오세요? 두 사람은 잠시 안부를 나눴습니다. 옛 추억을 회상하며 웃기도 했죠. 정수정은 조심스럽게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민 씨, 혹시 싱가포르에서 한 씨, 성을 가진 한국계 투자사 사장 알고 있나요? 딸이 한서윤이라는 사람인데,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서윤? 잠시만요.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박정민의 목소리에 의아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수정은 침착하게 기다렸죠. 아, 혹시 그 한서윤? 2년 전에 있었던 투자사 사건 때 이름이 나왔던. 정수정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투자사 사건이요? 네, 선배 기억나실 거예요. 2년 전 싱가포르에서 다단계 투자 사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고수익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았던 그 사건요. 정수정의 머릿속에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뉴스에서도 다뤄졌던 큰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인 교포가 운영하는 투자회사가 수백억 원대의 투자금을 모아 잠적한 사건이었죠. 그래, 기억나네. 그런데 한서윤이 그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한서윤은 그 투자사 대표 조카라고 알려졌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당시 그녀의 남자친구가 주도한 사기였다는 얘기가 있었죠. 한서윤도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어요. 하지만 내부 정보로는 그녀도 깊숙이 관여했다고 봤었죠. 정수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사기꾼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혹시 한서윤의 아버지가 싱가포르에서 투자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은요? 박정민은 잠시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선배, 그건 완전한 거짓말이에요. 한서윤의 아버지는 인천에서 작은 무역업체를 운영하다 그 사건 이후 파산했어요. 지금은 빚을 갚기 위해 고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수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죠. 그럼 그녀는 지금 패션 스타트업 CEO라는 것도 거짓인가요? 글쎄요, 그건 모르겠네요. 하지만 투자자들에게 사기친 돈의 상당 부분이 회수되지 않았어요. 그녀가 그 돈으로 뭔가를 하고 있을 가능성은 있죠. 정수정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떨릴 정도였죠. 하지만 그녀는 오랜 외교관 생활에서 배운 대로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보 고마워요, 정민 씨. 큰 도움이 됐어요. 괜찮아요. 근데 왜 물어보신 거예요? 혹시 선배 주변에 그 사람이 나타난 건가요? 네. 우리 아들이 그 여자와 결혼하려고 해요. 전화기 너머로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배, 조심하세요. 그 여자는 위험한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남자친구였던 사기꾼 최민수와 함께 수법을 개발하고 실행했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최민수는 잡혔지만 그녀는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모두 그녀도 공범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수정은 차분하게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죠. 아들을 이런 위험한 인물로부터 지켜야 했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열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 투자사 사기 사건, 한서윤 최민수 관계, 다단계 투자 사기. 기사들이 하나둘 검색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사에서 한서윤의 이름은 중요하게 언급되지 않았지만 몇몇 기사에는 조카 H씨도 조사받았으나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정수정은 꼼꼼하게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외교관 시절 익힌 정보 수집 능력이 이제 아들을 지키는 데 쓰이고 있었죠. 그녀는 노트북에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서윤의 거짓말, 투자 사기 사건, 그리고 오늘 매장에서 보여준 모습까지. 창밖의 도시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정수정의 마음은 이제 확고했습니다. 내일 도윤에게 모든 것을 말할 것입니다. 증거와 함께.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서윤을 사랑했고 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었죠. 정수정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들을 구하기 위한 계획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35년간 외교관으로 살아왔어. 이번에도 외교력을 발휘할 차례야. 내 아들을 위해서. 아침 햇살이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수정은 밤새 수집한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인쇄된 기사들, 싱가포르 투자사 사기 사건 관련 문서들, 그리고 박정민이 보내준 몇 장의 문서가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외교관 시절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밤을 새워 준비하던 때와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돌아온 것이었죠. 어제 시계 매장에서 있었던 일 이후 도윤은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갔었습니다. 정수정은 그를 불러 진지한 대화를 나누자고 했죠. 엄마 왔어요. 도윤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어제 어머니와 서윤 사이에 있었던 불편한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듯 했죠. 앉아봐. 얘기할 게 있어. 정수정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이게 뭐예요? 도윤아, 어제 시계 매장에서 서윤이가 보여준 행동. 어떻게 생각해? 정수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좀 과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서윤이가 원래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어제는 긴장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정수정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서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서윤 씨가 싱가포르에 투자사를 운영하는 아버지를 둔 CEO라고 했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윤이 아버지는 싱가포르에서 큰 투자사를 운영하시고 서윤이는 그 인맥으로 패션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정수정은 천천히 테이블 위의 서류를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2년 전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투자 사기 사건 관련 기사야. 한국인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던 다단계 사기 사건이었지. 도윤은 의아한 표정으로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수정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사건의 주범인 최민수의 사진이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여자가 누구인지 봐.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진 속 최민수 옆에는 분명 한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이건 조작된 거예요. 서윤이가 이런 사람일 리 없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정수정은 침착하게 다음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싱가포르 대사관에서 일하는 내 동료가 보내준 자료야. 한서윤은 최민수의 여자친구였고 함께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았어.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됐지만 내부적으로는 공범으로 여겨졌지.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서윤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는 서윤이를 너무 오해하시는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혼란이 교차했죠. 정수정은 차분하게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서윤 씨 아버지의 회사 정보야. 싱가포르 투자사가 아니라 인천의 작은 무역회사였어. 그 사건 이후 파산했고 지금은 빚을 갚기 위해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해. 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왜 서윤이를 이렇게 못 믿으세요? 이런 자료들은 누구나 조작할 수 있어요. 엄마는 처음부터 서윤이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잖아요. 정수정은 흔들리지 않고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35년 외교관 생활에서 얻은 침착함이 이런 순간에 빛을 발했죠. 도윤아, 나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 그리고 서윤 씨가 내게 정말 좋은 사람이길 바랐어. 하지만 모든 증거가 그녀가 거짓말쟁이라는 걸 가리키고 있어.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손으로 쓸어버렸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이런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서윤이에요. 이런 자료보다 내 직접 본 서윤이를 더 믿어요. 정수정은 천천히 일어나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서윤의 핸드폰 문자 내역 캡처였습니다. 박정민이 특별히 구해준 자료였죠. 이건 서윤 씨가 한 달 전 최민수와 주고받은 문자야. 다음 타깃은 건설회사 엔지니어, 상속 기대 가능한 집안의 외아들, 어머니는 외교부 출신으로 까다롭겠지만 공략 가능. 이 타깃이 누구인지 알겠니?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무릎에 힘이 풀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수정은 아들 옆에 앉아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도윤아, 넌 모르겠지만 난 거짓을 수백 번 통역해온 사람이야. 거짓말은 말투에서 냄새가 나거든. 처음 서윤 씨를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 그리고 시계 매장에서 확신했지.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수정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들겠지만 진실을 알아야 해. 그래야 더 큰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어. 도윤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정수정은 그저 옆에서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외교관 시절 가장 중요한 순간은 말을 많이 하는 순간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상대방의 결정을 기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이제 분노보다는 혼란과 슬픔이 더 컸습니다. 정수정은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내일 서윤 씨와 함께 만나자. VIP 라운지에서. 그리고 모든 것을 명확히 하는 거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결심이 보였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신뢰가 돌아온 것이었죠.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정수정은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넌 사랑했고 난 엄마니까 지켜야 했어.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고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왔습니다. 호텔 VIP 라운지는 조용했습니다. 부드러운 조명 아래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죠. 창밖으로는 서울의 아름다운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정수정은 이른 시간에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외교관 시절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항상 일찍 도착해 장소를 파악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정수정의 옷차림은 평소보다 더 정중했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오래된 진주 목걸이,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죠. 오늘은 모든 것을 끝낼 날이었습니다. 도윤과는 이미 깊은 대화를 나눴고 아들은 어머니의 판단을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오셨네요. 서윤의 목소리에 정수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윤은 화려한 명품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화려한 메이크업에 비싸 보이는 액세서리까지 마치 성공한 CEO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연출하려는 듯 했죠. 도윤은 그녀의 뒤에서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앉으세요. 정수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서윤과 도윤이 정수정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윤의 얼굴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어제 시계 때문에 분위기가 좀 안 좋았죠? 오늘은 좋은 결정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윤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정수정은 그런 서윤을 자세히 관찰했죠. 35년 외교관 생활에서 수많은 거짓말쟁이를 만났지만 서윤처럼 완벽하게 연기하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서윤 씨, 당신에 대해 많이 알아봤어요. 정수정의 직설적인 말에 서윤의 미소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자연스러운 표정을 되찾았죠. 네, 무슨 말씀이신지. 싱가포르 투자사 사기 사건 기억나나요? 정수정의 말에 서윤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제가 그런 사건과 무슨 관련이, 최민수와 당신의 관계, 그리고 당신이 조사받았던 일까지 다 알고 있어요. 당신 아버지가 싱가포르 투자사 CEO가 아니라 인천의 작은 무역업체 사장이었다는 것도요. 정수정은 서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윤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키고 있었죠. 어머님, 이게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자신감 넘치는 CEO의 모습이 아니었죠. 정수정은 서류가 든 작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요. 싱가포르 대사관에서 일하는 내 동료가 보내준 자료들이죠.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바라봤지만 도윤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도윤 오빠, 이건 다 오해예요.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서윤이 도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제야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실망이 가득했죠. 어제 엄마한테 모든 얘기 들었어. 내가 나를 타깃으로 삼았다는 것도. 도윤의 말에 서윤의 눈에 당황스러움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죠. 하지만 곧 표정을 바꾸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그건 아니에요. 처음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진심으로 오빠를 사랑해요. 정수정은 차분하게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지막까지 연기를 포기하지 않는 서윤의 모습이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서윤 씨, 그만해요. 당신과 최민수가 주고받은 문자 내역도 다 확인했어요. 한 달 전까지도 연락하고 있었군요. 정수정의 말에 서윤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죠. 그녀의 눈에 갑자기 분노가 번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사생활을 조사하신 거예요? 그건 불법이에요. 서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라운지의 다른 손님들이 힐끔 이쪽을 바라봤죠. 하지만 정수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외교관 시절 훨씬 더 큰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했던 그녀였습니다. 서윤 씨, 당신은 내 아들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정수정의 목소리는 낮지만 강력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붉어졌죠. 어머님이 뭔데 저를 판단하세요? 결혼은 저희 둘이 하는 거예요. 서윤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눈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서윤아, 우리 여기까지 하자.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도윤의 차분한 목소리에 서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듯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오빠, 내가 다 바꿀게. 진짜로 사랑해. 이 시계도 봐봐. 우리 함께 골랐잖아. 서윤이 가방에서 작은 시계 상자를 꺼냈습니다. 분명 그녀가 이미 구매한 시계임이 틀림없었습니다. 마지막 카드를 쓰는 것이었죠. 하지만 정수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물 시계는 안 사도 돼요. 당신 정체를 이미 다 봤으니까. 정수정의 말에 서윤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슬픈 연인의 모습이 아니라 계산적이고 차가운 눈빛이 되었죠. 이렇게 되면 후회하실 거예요. 둘 다. 서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정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에서 일하며 당신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정수정의 단호한 목소리에 서윤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도윤을 노려보더니 화를 참지 못하고 라운지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라운지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긴 한숨을 내쉬었죠. 엄마. 정수정은 손을 내밀어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게 최선이었어. 도윤의 눈에 맺힌 눈물이 마침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혼란에서 벗어나 진실을 마주한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가 없었다면 저는 평생 후회할 뻔했어요. 정수정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엄마가 되는 것이 외교관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오늘 그녀는 두 가지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한 달 후 정수정의 아파트 베란다. 따스한 봄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수정과 도윤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파혼 이후 도윤은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충격과 배신감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졌어요. 도윤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정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의 눈빛은 한 달 전보다 훨씬 맑고 편안해 보였죠. 그래, 다행이구나. 정수정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아들이 상처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곁에서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정수정의 방식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다 봤는데 왜 나는 몰랐을까요? 도윤의 말에는 여전히 자책의 마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수정은 아들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괜찮아. 넌 사랑했고, 난 엄마니까 지켜야 했고. 정수정의 단순하지만 깊은 말에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61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 외교관으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평생을 살아온 그녀의 지혜가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알아차린 거예요? 처음부터 느꼈다고 했잖아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정수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 중요해. 서윤이 했던 말 중에 진실된 것은 거의 없었지만 그녀의 행동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 시계 매장에서 직원을 대하는 태도, 나를 대하는 방식, 그리고 너에게 보여준 가식적인 모습까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서윤이 자신에게 보여준 모습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 모습 사이의 괴리감. 그것이 진짜 서윤의 모습이었습니다. 외교관으로 살아온 경험이 결국 내 아들을 지키는 데 쓰였네. 정수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도 따라 웃었습니다. 한동안 웃음을 잊었던 그의 얼굴에 다시 활기가 돌았습니다. 엄마, 요즘 뭐하고 지내요? 은퇴 후에 심심하진 않으세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정수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양원 봉사활동을 다시 시작했어. 사실 내 일 때문에 잠시 쉬었었거든. 요양원 봉사활동이요? 그래, 외교부 퇴직하고 나서부터 해왔어. 외국어를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해외에 사는 자녀들과 화상 통화할 때 통역해드리는 일이야. 작은 일이지만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셔. 도윤의 눈이 감동으로 빛났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의 봉사활동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정수정은 항상 자신의 일을 크게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저도 엄마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싶어요. 정수정은 아들의 말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은 바로 이 순간 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아, 어제 싱가포르에서 전화가 왔어. 정수정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도윤은 의아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싱가포르요? 응, 옛날 동료가 연락했는데 서윤이 최민수와 함께 또 다른 사기를 계획하다 경찰에 체포됐대. 이번에는 증거가 충분해서 둘 다 처벌받을 거래. 도윤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슬픔과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그렇군요. 결국 바뀌지 않았네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아. 서윤은 결국 자신의 선택대로 살아가게 될 거야. 정수정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서윤에 대한 미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큰 위기에서 벗어난 것에 감사했죠. 엄마 고마워요. 정말로. 도윤의 진심 어린 말에 정수정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외교관으로서의 경력이 아니라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운 것이구나. 나도 고마워, 도윤아. 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야. 두 사람은 따스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창밖으로 새 봄의 햇살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수정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난 언제든 외교관처럼 싸울 수 있어. 그녀는 다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 모든 폭풍은 지나갔고 새로운 시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수정은 내일부터 다시 요양원 봉사활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도윤은 자신의 길을 더 단단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어머니의 지혜와 사랑이 그의 길을 밝혀줄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통찰력 있는 어머니. 정수정처럼 주변 사람들의 진실된 모습을 알아보는 능력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